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 요청으로 그 영화 라탈랑트에 대해서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제가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뭐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대단히 유명한 영화사에서 이제 손꼽히는 어떤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그리고 흑백 영화가 유튜브에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1934년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흑백 영화 볼 때 1960년이나 70년대 작만 하더라도 이 필름 넘어가는 게 부드럽고 이제 요즘 속도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거부감이 덜한데 이제 이 영화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보기가 어려질 것이다. 음향 효과도 이제 거의 없고 막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루해서 직접 보는 건 거의 불가능하실 겁니다. 심지어는 이 영화의 거의 3분의 2 정도가 거의 스토리 없이 배에서 이제 생활하는 게 그냥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보다가 지루해서 좀 쓰러질 수도 있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이 영화가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로서 이제 손꼽히게 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라탈랑트는 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 남자가 타고 다니는 배인데 배 이름이 라탈랑트입니다. 뭐 크기는 뭐 대략 한 50평 정도 되려나?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실내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뭐 이 남자에게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있던 여자였는데 첫 영화 장면에 결혼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이 여자는 물론 이제 남자를 사랑하기도 했고 이제 도시 생활을 굉장히 동경했던 여자였어요. 시골에 있던 이 마을 생활이 너무 지루하고 싫었기 때문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배에서 이제 생활을 하죠.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좀 선정적으로 곧바로만 애정신이 막 나옵니다. 이 배에서 마치 아담과 하와, 이제 낙원에 있던 아담과 하와처럼 뭐 장벽이 없는 것처럼 두 사람이 그렇게 뭐 키스도 하고 뭐 포옹도 하고 금방금방 이제 애정 표현을 막 합니다. 그 배에서. 놀라운 것은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배에 부선장도 있었고 어떤 소년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꺼리낌 없이 어쨌든 자유롭게 애정 표현을 배에서 막 해요. 그러니까 둘이 너무 좋아가지고 초반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50평짜리 그 배 안에서 그 갑갑하게 실내에서 이렇게 또 밑에서 이렇게 사는데 불편하잖아요. 점점 그래서 이 여자도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둘이 이제 갈등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티격태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배가 드디어 이 여자가 가장 동경하는 파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파리에 도착을 했을 때 두 사람이 같이 내려요. 내려서 이제 여자가 워낙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 남자도 어쨌든 사랑하니까 이제 아내니까 같이 보자 해서 보다가 파리에 이제 무도회 이제 막 춤을 추는 곳에서 이 아내가 이제 다른 남자랑 또 막 춤추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남편이 이제 드디어 질투심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더 놀다 와 하고서는 이제 자기는 이제 배로 이제 떠나게 되죠. 이때 이 여자가 다른 남자들의 꾀임과 여러 가지 유혹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파리가 너무 화려하잖아요. 이제 시골 여자가 봤을 때 뭐 쇼인대에 비춰진 아름다운 옷들, 뭐 신기한 뭐 그 당시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상한 뭐 어떤 물건들, 뭐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공연들 막 이런 것들 보면서 이 여자가 그 파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그래서 실망한 나머지 여자가 오지 않는구나라고 하면서 배를 이동시킵니다. 이 여자도 이제 뭐 곧바로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요. 근데 이제 곧 얼마 안 있다가 이 여자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일들을 겪기 시작을 하느냐. 도중에 가다가 이제 핸드백을 이제 날치게 이제 뺏기는 어떤 이제 그 일을 경험하면서 돈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몇몇 그 남자들, 이상한 남자들이 또 다가가지고 어떤 이제 음욕을 품고 다가가서 괴롭히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걸 경험하면서 고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일자리가 또 필요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실업자들이 잔뜩 줄 서고 있는 곳에서 일자리를 힘들게 막 구하면서 힘겹게 생활하는 어떤 장면들, 그래서 단칸방 힘들게 거기서 잠깐 뭐 잠이 들게 되고 이런 것들 일련의 과정들을 이 여자가 파리에서 막 겪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영화의 이제 명장면이다라고 할 만한 어떤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배에서 이렇게 둘이서 생활하고 있을 때 여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남자가 세면대에서 해설할 때 이제 얼굴을 물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눈을 뜨면 사랑하는 여자가 보인대요.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둘이 이렇게 서로 이제 떨어져 있을 때 이제 여자는 파리에 있고 남자는 배에 있을 때 이제 남자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명장면이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오버랩이 돼요. 이제 남자도 막 배 안에서 생활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이제 상사병 증세가 막 나면서
아내를 보고 싶다, 아내를 보고 싶다 해서 막 누워서 자는 중에도 막 이제 열병을 앓는 것 같은 막 고통받는 모습이 나오고, 이 파리에 있던 이 아내도 막상 이제 파리에서 생활에서 고통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아, 남편의 품이 그립다라고 하면서 이제 침대에 이제 누워있을 때 막 이제 혼자 있는 곳에서 괴로워하는 어떤 막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남자가 물속에 들어가서 눈을 뜨면 이제 그 아내를 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떠올리면서 실제로 다이빙을 합니다. 그 배 옆에 있는 그 물결에 이제 센 각이 되겠죠. 이제 파리 근처니까 그 강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치면서 눈을 탁 뜹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당시에는 굉장히 좀 획기적인 그 이제 그 오버랩이 되는 이제 어떤 특수 촬영이죠, 일정에. 그래서 이 남자가 눈을 떴을 때 그 아내의 모습을 막 상상하면서 눈앞에 아내가 있을 거라 상상하면서 그 모습을 막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이제 어떤 그런 영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고도 이제 남자가 이제 여전히 그 아내와 이제 결합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마침내는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참다가 이제 견디지 못한 부선장이 나서서 파리를 막 뒤집니다. 뒤지다가 결국에는 그 아내를 찾아서 이제 다시 이제 선장에게 데려다 주는, 그때 이제 데려다 주게 될 때 뭐 영화판이 있고 뭐 연극판이 있고 조금 이제 좀 섞인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스토리는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선장이,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선장이에요. 아내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제 강물에 또 뛰어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속에서 눈을 뜨고 아내를 상상하면서 보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대단한 이제 명장면입니다. 아내가 물속에 뛰어들면서 선장의 눈앞에 이제 물속에서 쓱 이제 들어오면서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장이 감동하면서 둘이 포옹하면서 물 위로 올라오면서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그리고 다시 배를 타게 되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 시골이 됐건 배가 됐건 파리가 됐건 고통스러운 건 똑같았다. 사실 뭐 우리 세상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있든 사실은 어떻게 살건 삶의 양태가 어떻건 다 어느 정도의 고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바에는 사랑하는 남자와 같이 있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당시에서는 보기 힘든 그때 당시 수준으로는 거의 만들기 어려운 형태 특수 촬영까지 해서 찍은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한 영화입니다. 영화사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보석 같은 영화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흑백으로 직접 보신다면 너무 괴로울 수 있는. 자, 이제 이후에 이제 이 영화 배경 조금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장비고라는 감독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영화가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이제 죽으면서 만든 겁니다. 그 폐혈증 때문에 이거 만들고 29살 때 죽어요. 이 영화 뜨거나 이제 나중에 굉장히 고평가를 받는 것도 확인도 못하고 죽은 총 4편인가를 만들었습니다. 도중에 뭐 품행 제로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이 제목이 그대로 또 패러디가 됐죠. 우리나라 영화에. 그래서 달랑 이제 4편 정도밖에 못 만들었지만 뒤늦게 나중에 천재 감독으로서 인정을 받은 그런 작품, 그런 감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품이 된 어떤 작품이 이제 이 라탈랑트. 그래서 이거 만드는 것조차도 나중에 뭐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라, 더 떠야 된다, 뭐 이런 압박을 받았지만 이 작가의 어떤 소신을 지키면서 죽어가는 중에 힘들게 여기까지 만든 거고, 또 하필 영화를 찍는 중에 그렇게 날씨가 안 좋아서 악천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것까지 극복을 하면서 더 오히려 아름답게 안개나 비장면까지 다 이제 힘들게 찍어가면서 만든 작품이 라탈랑트였다. 하지만 어쨌든 대단히 아름다운 작품으로서 후대에 결국에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